사실상 공도에서 얘네를 잡기 위해서는 3.3 터보가 들어간 G70이나 스팅어가 나오지 않으면 얘네 잡기 힘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볼보가 안전뿐만 아니라 고성능 모델도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주변에서 보면 볼보가 안전 맞죠? 안전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도 안전한 차는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볼보의 이 성능에 있어서는 약간 좀 과소평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이 볼보의 고성능 모델들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볼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요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이 캐리어를 가지고 하필 또 이 아이가 딱 볼보 마크를 만지고 있네요. 이 안전벨트를 상징한다는 이 딱 볼보를 마크를 만지면서 이런 모습 많이들 상상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보시면은 미국 그 보험협회 충돌 그건데 뭐 충돌 장면 많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우리 이렇게 초고장력 강판, 빨간색이 아마 초고장력 강판 그런 걸 거예요. 뭐 좀 짱짱한 철판 많이 썼다, 이렇게 안전하다. 그리고 뭐 위에 보니까 뭐 썬루프가 뭐 나눠져 있네요. XC90인데 뭐 나눠져 있어서 뭐 뒤집혔을 때, 롤링 했을 때도 버티기 위해서도 뭐 이런데 초고장력 간판 이거 비싼 건데 많이 썼다, 이런 거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볼보의 이미지죠. 세이프티, 이게 볼보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보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내연기관은 잘 보지 않으세요. 이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V8 엔진입니다. 이게 V8. 볼보도 V8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고성능 모델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따 요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안전 얘기가 나온 김에 요것도 한번, 혹시 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볼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볼보에만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볼보에만 있는 건데, 부스터 시트입니다. 이게 베이비 카시트 말고 아이가 좀 커서 한 7, 8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주니어용 카시트를 써요. 그래갖고 요런 거 위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앉혀서 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볼보는 순정으로 있습니다. 요걸 내려놓으면 요런 모습이고,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위에 앉으면 요만큼 그 밑에 깔고 앉기 때문에, 방석처럼 높게 깔고 앉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가 저기 없으면은 목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모습을 보면 이거예요. 아이가 지금 둘 다 앉아 있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요만큼이 없으면 이게 아이의 목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게, 이렇게 지나갈 게 요만큼이 지금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너무 어려갖고 아마 얼굴로 지나갔어야 될 게, 요만큼이 이제 아이가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건데, 부스터 시트라. 이건 안전 얘기하는 김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볼보가 어떻게 잘 달리는 놈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성능 모델이라고 하면 볼보 R 같은 애들이 좀 있어서 아시는 분들 아시죠? 볼보 R 이쪽까지 가야 돼요. 850 모델들, 그 할아버지들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 850 모델들 같은 거는 한국에 잘 있지도 않고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볼보의 고성능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실제 지금 길에서 굴러다니면서 국내에도 정식 출시를 했던 그런 모델들을 한 모델씩 이렇게 좀 몇 가지 모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모델은 요 볼보입니다. 볼보 S60 모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볼보 전체 모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러 차 중에 거의 탑 클래스에 올라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쁘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가다가 찍은 거예요. 차가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어요. 여기 분당구청 그 주차장인데 여기 잠깐 들렸다가, 와, 차가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라서 이걸 찍었습니다. 보이세요? 이 본닛이랑 범퍼, 이게 연식으로 치면은 지금 한 20년쯤 된 거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하죠. 관리를 잘 하셔갖고 제가 지나가다 찍었어요. 요게 바로 요 모델입니다. 이게 딱 봐도 좀 튼튼해 보이기도 하죠. 요게 뒷모습도 상당히 이쁩니다. 여기 순정으로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실제 휠도 요런 게 들어가요. 약간 BBS 느낌 나죠. 고성능 BBS 휠 느낌도 좀 나고, 당시에 2004년 정도면요, 여러분들 진짜 NF 소나타 이제 막 출시했을 때거든요. NF가 그 당시에 이거 좀 사진 이쁘게 찍어 놓으면 이렇게 돼요. 장난 아니죠. 딱 보면은
좀 뭔가 좀 고성능 느낌이 살짝 나죠. 아까랑 다르게 좀 나죠. 요게 이제 옆에 사이드 스커트랑 요게 우리가 뭐 이제 뭐 에어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차체를 좀 낮아 보이게도 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요거 스포츠 느낌 나는 거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토스카 아시죠? 토스카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어요. 직렬 6기통이 들어갔던 요게 이게 있어요. 에어로 보시면 요거는 토스카인데 요 토스카 에어로죠.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요 당시에 요게 일반 모델인데 여기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범퍼랑 옆에랑 이렇게 해서 더 덧대나요. 요 에어댐 같은 거를. 그럼 차체가 좀 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서 요게 토스카 에어로라고 해서, 이거 모르실 거예요. 요즘 좀 젊은 친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요 당시에 요 토스카 에어로 요거 끌고서 대학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뒤집어집니다. 진짜 딱 보는 순간 너 뭐야? 토스카 에어로야? 에어로? 와! 직렬 6기통? 거의 뭐 당시에는 이제 BMW 애들이 직렬 6기통 사용해서 뭐 실키 6라고 하고 뭐 사운드가 좋겠는데, 이게 지금 가로로 6개가 들어간 엔진 블럭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2.0하고 2.5하고 해서 갑자기 토스카 얘기로 나가네. 일단 토스카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딱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이제 이게 스포티한 느낌이, 당시엔 이게 정말 스포티한 그거였거든요. 예, 정말 스포티한 볼보구나. 지금 봐도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얼마나 좀 잘 나가는 차길래 이걸 갖고 왔냐? 자, 첫 번째 S60 한 출력하고 테크니컬 데이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라인업이 좀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한국에도 실제로 그 뭐 2.5 터보도 있고 T5가 있는데, T5라는 이런 명명은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지금도 뭐 T5, T6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둘 다 그 2.5리터 해서 대충 그 직렬 5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갔어요. 당시에 터보 엔진이 그렇게 흔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뭐 사브 같은 거야 일찍이 썼지만 볼보랑 뭐 아우디 같은 일본 모델 빼고는 그 터보 엔진이 그렇게 흔한 시절은 아니었어요. 당시 2000년대 초반쯤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갔던 판매가 됐던 동시대의 그랜저 XG 한번 갖고 와봤고요. 처참하죠. 2.0이 얘는 140마력이고요. 170마력, 180마력이 돼요. 볼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260마력입니다. 260마력. 근데 260마력도 대박인데, 그 당시에 토크를 한번, 당연하지만 지금이야 이 다운사이징 때문에 터보 엔진이 일반화된 지가 벌써 5년이 좀 넘었죠. 근데 이 당시에 35.7 토크라는 말도 안 되는 토크가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플랫하게 나와준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당시에는 모든 출력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냥 올라가요. 이게 RPM이고, 당연하죠. 이게 RPM이고, 이쪽이 이제 뭐 출력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출력이 올라가야 힘이 나오는 구조고, 평소에 이렇게 살살 다니면 힘을 영역을 요만큼밖에 못 쓰는 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볼보 애들은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플랫하게 나오다가 뒤에 가서 떨어지는 구조니까, 일상 영역 내에서는 막 최대 토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35 토크를 내려면은 보세요. 3.0 엔진이 지금 25를 내버리니까, 이거 뭐 4.5가 나와야 거의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뭐 어마어마한 출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수입차도 흔하지 않던 시절인데, 뭐 BM 벤츠도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에 볼보의 스포츠 세단, 이렇게 정말 잘 빠진 스포츠 세단을 딱 끌고 T5 마크를 달고 260마력이다. 지금의 거의 뭐 M3급 이상의, 오히려 지금은 M3가 뭐 흔한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길에 다니면 더러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이렇게까지 이런 심장을 품고서 길에 다니면 적수가 없었죠. 이게 얼마나 또 대단한 차냐면, 여러분 그 22년도까지 판매됐던 G70, 저도 지금 G70에 지금 이 엔진을 타고 있지만 G70 2.0 터보가 252마력입니다. 근데 지금 볼보가 260마력이에요. 실제로 제로백만 봐도 이 당시에 이거 진짜 변속기가 제가 알기로 4단인가 한 5단쯤 들어가나? 정말 변속기는 이 당시에는 좀 느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변속기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포르쉐 있죠. 이 포르쉐의 911에 들어가는 그 모델들 있잖아요. 그 911에도 팁트로닉 6단 변속기 이렇게 들어가서, 당시에는 911 터보 같은 애들도 약간 그 엄청난 성능이 있긴 했지만 변속기가 지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변속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던 시절인데, 그 변속기로도 제로백을 7.2초를 찍어버립니다. 지금 이 세월의 차이가 거의 20년이 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시에 팔렸던 에쿠스 한번 또 끌고 와보면 죄송합니다. 아시죠? 이때 좀 처참했던 거. 나중에 이 이상한 엔진들 말고 저희가 이제 람다 엔진 집어넣으면서 람다 엔진 뭐 3.3 안 들어 3.8 같은 거, 람다 3.8 같은 거 들어가면서 조금 이 1세대 에쿠스의 심장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긴 했지만 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이 3.0이 200마력이고 3.5가 210마력, 7마력 차이나. 7마력. 500cc인데 7마력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 딱 나와주면 그냥, 그러면 저렇게 무겁고 큰 차 말고 좀 당시에 제일 빨랐던 거 뭐 없어 하면은,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정말 그랜저 TG에 3.8 들어간 거 진짜 보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Q270이고 이게 S380이고 3.3이 뭐였지? L33. L33. S38은 여러분, S38 보는 날은 그 복권 사는 날에 로또 사야 돼요. S38은 진짜 없고요. L33만 해서 이 엔진 달고 다녀도 정말 날라다녔고, 근데 사실 이것까지도 필요 없고 대부분이 이거지만, 그럼 대부분이 이거 타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느리다고 생각하고 탔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NF 소나타 있잖아요. NF 소나타 2.0 NA가 140마력을 내요. 근데 이거는 보이세요? 이거 일단 엔진이 V6, 얘네는 다 4기통 엔진인데 이거 6기통이잖아요. 그냥 이때는 그랜저의 6기통을 타는 순간 역시 엔진은 6기통이지. 와, 확실히 2.7 엔진, 거의 뭐 3000cc에 육박하는 엔진이다 보니 출력이 넘쳐서 토크가 남아 돌아 고속도로 올리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던 시절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어디 가서 꿀리는 게 아니라 잘 나간다는 소리까지 살짝이나마 들을 수 있었던 엔진인데, 다 필요 없고 정말 거의 뭐 보물급의 이 380을 갖고 와도, 근데 이 380은 토크가 이거잖아요. 토크 똑같죠. 근데 이 토크가 얘는 언제 나와요? 토크가 얘는 6000rpm에 가야지 나옵니다. 얘는 실용용에서 얘는 주차하는 중간에도 35토크를 다 쓰고 있는 거고, 얘는 엔진을 끝까지 6000rpm을 돌리지 않으면 무슨, 그러니까 실용 구간에서는 실제 차이가 좀 많이 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기 힘든 3.8이 나와야지 나올 수 있는 출력을 일찍이 안고 다녔던 차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볼보 R입니다. 볼보 R. 볼보 R은요, 여러분, BM의 M이나 벤츠의 AMG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종은 그냥 출력이 조금 높다. 물론 성능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고성능 모델은 아니고, 이렇게 볼보도 예전부터, 정말 예전부터 꽤나 힘센 엔진을 그냥 일반적으로 품고 길에 돌아다니던 차라는 걸, 꼭 안전만 볼 게 아니라 이 출력이 좋다는 것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 차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같은 볼보 S60이지만 R이 붙습니다. 이 R은 M과 AMG처럼 차의 전반적인 설계부터 시작과 끝 모든 게 고성능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볼보의 R은 레이싱을 뜻하는 건 아니고 뭐 리파인이라고 합니다. 리파인드라고 하는데, 뭐 정제가 됐다는, 아니면 좀 더 세련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고급진 걸 한 거죠. 이게 뭐 레이싱, 우리 뭐 달린다의 R이 아니라 리파인, 뭐 이전에 있던 볼보를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고급지게 고성능으로 재탄생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 볼보의 요 R 자체가 어떤 시그니처 마크입니다. 출력 한번 보시면요, 엔진은 똑같이 2.5지만 여러분 300마력이에요. 이 당시에 300마력은 뭐 이거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로 빼기 7.4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정식 출시된 이 볼보의 S60R은 이 자동 변속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면 얘랑 좀 궁합이 안 맞았는지 제로 빼기 좀 느렸고요. 근데 이 볼보 S60R이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넣었을 때는 5.4초면은 거의 저희가 나중에 이게 아니라 2010년쯤 가서 국내를 이 도로를 휩쓸었던 불법 드래그와 롤링 레이스 이 뒷골목에 그걸 다 휘어잡았던 G37이잖아요. G37 모델이 이게 뭐 333마력 정도의 NA 엔진으로 이 정도를 냅니다. S60R을 떠올려 보면, 제가 이 차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예전에 불법 드래그 모임을 좀 했었는데,
뭐 이 시청자분들 중에 거기 오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 8년 이때쯤에 지금의 성남시청자래요. 지금의 성남시청. 옛날 시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남시청 있던 그 앞길을, 지금은 다 고가도로가 생겼는데 거기서 불법 드래그를 했었거든요. 그 불법 드래그 할 때 이 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거를 실제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요거는 매뉴얼 트랜스미션이고요. 이 실내를 딱 보면 요 계기판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이 진짜 이쁜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저 이거 진짜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좀 찾는데 애먹었는데, 요 파란색이 요즘은 다 당연히 뒤에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뒤에서, 숫자 뒤에서 백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얘는 위에, 계기판 요 위에 LED 라이트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비춰요. 이 주변을. 이런 식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특이하죠? 딱 보면, 계기판이 파란색인 것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 이 조명 방식도 되게 특이하고요. 좀 이뻐요. 그리고 여기 핸들에도 뭐 알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죽도 딱 보면 고급 가죽이 들어갔던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 볼보 S60R 같은 경우는 생명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4C라고 하는데, 4C. 이 가변 댐퍼인데, 가변 댐퍼가 이렇게 그 운전석 상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실내로 봤을 때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4C가 이거예요. 손이 좀 비상등만큼이나 손이 잘 닿는 곳에 있는데, 이게 변화폭이 정말 커요. 지금도 사실 G70이나 스팅어 같은데 가변 댐퍼 들어가는데, 그거 스포츠 모드 누르고 컴포트 모드 누르면 이 격차가 정말 적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차이 안 느껴지거든요. 과장 아닙니다. 네 엉덩이가 둔한 거 아니고 못 느껴요. 이거 정말 못 느껴요. 근데 얘는 차이가 되게 커서 컴포트랑 스포츠랑 어드밴스드가 각각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감세력 조절이 꽤 많이 되는 그 애프터마켓에 있는 서스펜션의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은 이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모노블록, 이 당시에는요, 이 포피스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포피스톤이요. 피스톤이 하나, 둘, 저 반대쪽에도 셋, 넷 해서 포피스톤인데, 모노블록, 휠 안에 이렇게 간지나는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시절인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출력을, 말도 안 되는 고출력을, 엔진이 가로 배치다 보니까 모든 이 힘을 여기다 쏟아 부으면 토크 스티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륜구동도 품고 있는데, 4륜구동이 일반 4륜구동이냐, 지금의 현대 기아가 그 저희 G90 같은 거 있잖아요. G90이나 뭐 스팅어 같은 데 들어가는 요 AWD랑 비교해도 이때 게 더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후륜 기반의 4륜을 품고 있는 얘네가 더 좋고, 전륜 기반인 이게 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할덱스의 4륜은 일반 4륜을 그냥 갖다 낀 게 아니라, 할덱스에다가 이걸 공수해올 때도, 4륜 구동을 공수해올 때도 우리가 볼보 S60 중에서 고성능 모델에 넣을 거라는 거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4륜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거 보세요. 지금 필요시 최대 뒤로 70% 가잖아요. 이게 지금 앞바퀴고 뒤로 가는데, 앞뒤로 갈 때 클러치가 있단 말이에요. 클러치를 완전히 붙였을 때가 5대5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G90이랑 스팅어거든요. 근데 앞에 힘을 더 빼고 앞에를 최대 30%, 그러니까 최소 30%, 뒤가 최대 70%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일반적인 AWD가 아니라 고성능을 염두한 특수한 AWD라는 거를 이 스펙만 보고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필요시 뒤로 최대 70%. 엄청 좋은 애가 들어갔구나. 보통 G90이나 스팅어는 얘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은 그 엔진이 앞에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리어, RWD니까 뒤가 굴르잖아요. 세로 배치 엔진이니까. 근데 AWD가 들어가면 보통 앞에 힘이 좀 들어가는데, 가운데 있는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완전히 클러치가 붙었을 때가 5대5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대5를 그러니까 앞바퀴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힘이 5예요. G70 스팅어 이런 국내의 AWD는 앞에가 최대 5입니다. 산타페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앞에가 다 5대5인데, 근데 5대5를 넘어서 그 뒤로 70%까지 보낼 수 있는 이거는 대단합니다. 좋은 4륜이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 그 가변 댐퍼 이런 거는 올린즈께 들어갑니다. 올린즈라고 해서 좀 괜찮은 서스펜션을 넣어서 차의 세팅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성능으로 했다는 거. 정말 이 당시 3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지금의 400마력 이상의 느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보실 모델, S60하고 S60R까지 보셨고요. S80에 V8 4.4. 이 엔진은 야마하 엔진이 들어갔고요. 315마력을 내는 NA 엔진이고, 제로백도 6.5초. 가격은 다소 높죠.
좀 높게 책정이 되긴 했는데, 이 초창기 모델 S80 당시에 대부분의 모델이 3.2 맞죠? 3.2 NA 엔진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후기형 넘어오면서는 뭐 D5나 뭐 이런 디젤 엔진들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초창기 때는 요게 주류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야마하의 V8 4.4 엔진, 정말 대단하죠. 315마력을 내는 엔진이 들어가고요. 엔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야마하 엔진 고성, 그러니까 이 약간 할배 차 같은, 우리 약간 할배 느낌 나잖아요. 안전만 신경 쓰는 차, 거기에서도 가장 기암급의 S80, 그냥 뭐 할배 느낌. 근데 심장 딱 뚜껑 까보면 야마하의 V8 엔진에 315마력에 6.5초 다 덤벼. 이 당시면은 6.5초면 국내에서는 잡을 수 있는 차가 없죠. 국산차는 아무도 못 잡습니다. 가장 빠른 차라고 할 수 있는. 다음 모델은 볼보의 R과 더불어서, R이 끝나고 그 뒤에 넘어온 게 바로 요 폴스타예요. 아까 R도 M이나 AMG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찐 고성능이라고. 폴스타, 찐 고성능. 출력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2.0 터보에 느낌 오시죠? 367마력입니다. 지금의 그 BMW 340i 있잖아요. 이런 게 387 나오나요? 380 정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비교 한번 해보세요. 340은 사실 스포츠 성향이 있는 일반 차고, 여기서 고성능 모델은 M3가 따로 있잖아요. 물론 여기엔 차원의 벽이 8개쯤 넘어가야지 있는 M3이긴 하지만, 뭐가 됐건 3시리즈 중에 320i, 330i, 340i가 끝이니까 그냥 3시리즈 중에 가장 출력이 높은 엔진, 그 다음에 고성능 모델. 얘도 뭐 T5를 넘어서 이제 엔진에는 T6가 있고, T6는 그냥 힘센 엔진, 얘는 차원의 벽 뭐 한 3개쯤 넘어야 있는 고성능 모델 되는 건데, 367마력입니다. 2.0 가지고 4.7초, 제로백 4.7초. 그러니까 실제로 공도에서 붙으면 G70하고 스팅어 3.3으로는 이걸 잡기가 쉽지 않죠. 폴스타 마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폴스타. 볼보 S60 폴스타. 뭐 휠부터 얘도 뭐 서스펜션, 여기에 지금 얘랑 콜라보해서 그 시티 세이프, 전방 충돌 이런 안전은 다 들어가 있고요. S60을 기반으로 한 건데, 얘도 보시면은 폴스타, 아까 전에 그 볼보 S60 R처럼 고성능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6P 들어가요. 6P. 좀 더 미쳤습니다. 뒤쪽에도 피스톤 3개에서 양쪽에 모노블록으로 브렘브 6피스톤 들어가고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이제 올린지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뭐 그냥 힘센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얘는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뭐 타이어는 당연하고요. 엔진의 조율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차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정말 M이나 우리가 AMG처럼 이 고성능 모델, 폴스타는 진정한 고성능 모델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 45AMG하고 좀 출력이 비슷해서 비교가 될 텐데, 근데 45AMG가 뭐 A45든 GLA45든 뭐 다 똑같은데, 전기형하고 후기형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요 전기형은 360마력이고 후기형이 380마력이라서 제로백도 꽤 차이가 나고, 요거 좀 음지에서 달려본 분들은 아실 텐데, 제 지인이 A45랑 GLA45를 2대를 거의 연속으로 구매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차는 경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출력 차이가 제법 나서 전기형, 후기형을 좀 따라보긴 해야 되는데, 전기형보다는 출력이 높고요. 후기형보다는 좀 느린 정도? 그러니까 A45가 여러분 지금 현행 말고 1세대 요 A45 요 모델도 진짜 빨라요. 제가 요거는 약간 번외인데, 제가 뭐 저는 돈이 없는 그지지만 저 지인분들을 통해서 뭐 C63이나 뭐 다양한 고성능 M5나 이런 거 많이 타봤는데, 체감 있죠. 체감 가속은 이게 1등이야. 이거 지금까지 이건 못 깨요. 한 번도. 얘는 진짜 런치 컨트롤을 쓰면, 제로백을 보면 실제로 제로백은 이렇게 안 빠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느낌은 거짓말 아니라 느낌은 2.8초입니다. 이거 느낌은 2.8, 튀어나가는 느낌이 달라요. 폴스타 보이십니까? 뭐 NA 5.0에서나 나올 법한 토크를 미친듯이 쏟아내고. 다음 모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XC60 아시죠? 지금 길에 돌아다니는 요즘 모델입니다. XC60의 T6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S60의 T6 모델. 그러니까 T5보다 T6가 힘이 더 세거든요. T6는 300마력 걸려요. 300마력. 그래서 길에 돌아다닐 때 그냥
딱 보면 별거 없어요. 브레이크도 그렇게 고성능 같지도 않고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애기 태우고 가는 아주머니가 타시는 SC60이구나 싶은데 옆 뒤에 배지가 T6가 달려 있으면 예, 제정신이 아닌 차입니다. 많이 빨라요, 많이. 5.9초는요 사실상 공도에서 얘네를 잡기 위해서는 3.3 터보가 들어간 G70이나 스팅어가 나오지 않으면 얘네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도에서는 이거 뭐 또 아시죠? 얘네가 뭐 370마력을 달고 있다고 해도 얘네 제로백이 4초대라고 해도 뭐 4.7초라고 하는데 제가 실측해보면 맨날 5초 넘어가긴 하거든요. 얘네 실제로 이거 잡으려고 하면 공도에선 잡기 힘들고 고속도로 뚫어놔야지 그나마 얘네가 좀 더 빨리 나가는 거지. 공도에서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300마력이 넘어가면 예, 일반 모델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꽤나 빠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GV70이 3.5 터보가 들어간 게 지금 380마력이잖아요. GV70하고 이런 애하고 지금 뭐 생긴 거 비슷하니까 둘이 만나면 얘 제로 60마일이 한국에는 데이터를 제공 안 하니까 이제 미국 데이터를 좀 봤거든요. 제로 60마일이 5.4초예요. 얘가 5.9초고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예. 3.5 터보가 들어간 380마력이랑 320마력짜리 2.0 터보 T6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뭐 S60, 뭐 R이나 막 폴스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성능, 흔히 보기 힘든 이런 고성능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그냥 길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모델들도 꽤나 빠르다. 예, 그냥 그리고 T5 모델들도 T5 모델이 좀 더 판매량이 훨씬 많을 텐데 얘네도 250마력이에요. 예, 250마력.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 차들이거든요. 안전뿐만 아니라 이 안전 배지뿐만 아니라 이 볼보 모델들은 대부분 모델들이 터보 엔진을 장착하면서 출력이 꽤나 좋습니다. 지금까지 볼보의 고출력 모델과 고성능 모델들 한번 쭉 만나봤고요. 이 중심에는 S60R이나 S60 폴스타 같은 모델들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260마력짜리 차가 있었다. 그 차들은 지금의 요 G70도 씹어 먹는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에도 뭐 이런 T6 모델들은 320마력까지 엔진이 2.0으로 그냥 박아버리니까 엔진을 뭐 3.5 터보가 들어간 이 GV70 모델과 만나도 꿀리지 않는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자동차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